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2000년대 이제 국내 조선사들이 소위 말해서 이 슈퍼사이클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던 이유 한 가지, 배경 한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국내 조선 3사가 지난 2000년대 중후반에 엄청나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의 WTO 가입 이후에 전 세계 공장 역할을 중국이 자처하면서 이에 필요한 모든 종류의 선박을 국내 조선사들이 수주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도 맞지만 근데 이제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이 시간에는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난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슈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바로 IMF 사태가 있었는데 아마 이 시기를 겪었던 많은 분들은 별다른 좋은 기억이 없으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 부도 사태가 터지면서 기업들은 줄도산을 하고 수많은 직장인들은 그 명예롭게 퇴직한다는 문구에 실직을 했는데, 그런데 이 당시에 특이한 점 한 가지는 바로 이 기사의 제목처럼 조선사들은 분주하게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대우그룹은 그룹이 해체됐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당시 대우중공업은 워크아웃 조기 졸업을 하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으로 계칭도 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조선사들은 엄청난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던 걸까요? 이 당시 IMF는 특정 산업이 아닌 국가를 흔들리게 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이벤트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조선사들은 이렇게 홀로 웃을 수 있었던 걸까요? 일단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조선업의 특성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한데요. 흔히 이 조선사들의 고객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카타르, 그리스 선사들,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들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조선사들의 주 고객은 이런 개별 기업들이 아니라 또 개별 국가들이 아니라 전 세계입니다. 왜냐하면 선박들은 그 특정 국가만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어떤 조선사가 그 선박을 만들 때는 국제적 운항과 또 거래에 필요한 모든 규정을 준수해서 선박을 건조하는데 이때 이 선급협회라는 곳에 감독을 받습니다. 하는 일이 길게 설명되어 있지만 쉽게 말해서 관련 규정들을 잘 준수하면서 건조를 하고 있는지 검사하는 게 주된 역할인데요. 만약에 협회에서 정한 기준에 달하게 되면 인증서나 각종 서류들을 발급을 해줍니다. 그래야 전 세계 어디서든 자유롭게 선박을 운행하고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 중국의 셀프 발주, 셀프 수주 이런 케이스를 보면서 조선 산업에는 내수 시장, 로컬 시장이 있다고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거는 그 시장이라기보다도 자국 내 산업, 그러니까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한중일이, 그러니까 한국, 중국, 일본이 일부 선박 종류에 대해서 이 수출 쿼터제를 실시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이 조선소들이 없는 국가들은 물건을 주고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를 할 거고, 비용이 얼마나 들든지 간에 자국 내에서 그 산업을 키우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앞서 언급했듯이 조선업의 주 고객은 특정 국가나 기업이 아닌 전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어떤 나라가 선박 건조를 내수 시장, 로컬 시장으로 한정해 버리면 설사 그 나라의 배는 많을지언정 여기에 물건을 실어오거나 하역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이 수출해서 본인들이 수입하지는 않잖아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조선업은 공통 규칙을 세워놓고 전 세계를 상대로 경쟁을 벌이게 하는 시장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대개 선박은 모든 게 국제적 표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대표적으로 거래서를 가장 흔한 언어인 영문으로 작성하고 거래 대금 역시도 이 기축통화인 달러로 지불을 합니다. 심지어 분쟁이 생기면 영국 런던의 중재법원으로 가기도 하죠. 한국은 지난 1996년 12월에 OECD, 그러니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을 했는데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국내 조선산업은 이보다 6년이나 앞선 1990년 10월에 OECD 조선전문위원회라는 것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 기구는 국제적으로 조선 관련 문제를 좀 협의하는 곳인데요. 그러니까 당시 한국은 국가보다도 산업이 먼저 OECD에 가입을 했다는 거고, 실제로 이건 한국이 원해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 회원국들이 협력하자고 해서 가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국내 조선사들의 기술력을 최고라고 칭송하지만 이때는 더했던 것이죠. 그럼 단순히 이런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국내 조선사들이 호황 사이클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던 걸까요?
그보다는 이 이유가 조금 더 설득력이 있는데, 방금 이제 선박 거래 대금은 주로 이제 달러로 결제가 된다고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 조선사에서 배 한 척을 만들면 되게 이제 엄청난 달러가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입금된 달러의 일부는 이제 자재를 사는 데 사용이 되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원화로 바꿔서 직원들 임금과 필요한 곳에 지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원화 대비 달러 환율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보시는 거는 그 환율 차트인데, USD가 앞에 있으니까 이제 이 그래프 선이 이제 상승을 하면 이제 달러가 강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IMF 당시 이제 환율을 보게 되면은 이제 어마어마하게 달러가 강세였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이제 이걸 보면 이제 같은 1달러를 받아도 1996년에는 한 800원 정도밖에 못 받았는데, 근데 이제 98년도 2월에는 무려 이제 1,600원, 거의 이제 2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뭐 이러저러한 이제 조건들을 다 빼고 이제 단순히 환율만 계산하면 좀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표는 이제 환율이 달러당 900원일 때를 가정해서 계산을 한 건데요. 이제 어떤 국내 조선사가 이제 선박 수주를 했는데, 이제 선박 가격은 1억 달러이고 이 선박의 원가는 90%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에 90% 중에서 60%는 이제 달러로 지출되는 비용이고요. 반면에 이제 40%는 이 원화로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원가 90%에서 60%가 달러니까 5,400만 달러에다가 900원을 곱한 486억 원이 이제 달러로 지출되는 비용이고요. 90%에서 40%, 그러니까 3,600만 달러에다가 이제 900원을 곱한 이 324억은 이제 원화로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경우에 그 배값으로 받은 선박 가격 900억 원에서 이제 달러로 지출되는 486억 원, 그리고 이제 원화로 지출되는 324억 원을 합친 이 810억 원을 빼면, 그러니까 10%, 그러니까 총 90억이 영업이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IMF 때문에 환율이 이제 2배로 올라서 1,800원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제 선박 가격은 똑같이 1억 달러니까 이제 1,800억 원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원가는 90%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전과 마찬가지로 이제 원가, 그러니까 총 원가의 60%는 달러로 이제 지출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달러 지출 금액을 계산을 해보면 원가 90%에서 60%를 곱한 다음에 이제 당시 환율인 이 1,800원을 곱하면 여기 이제 972억 원이 됩니다. 그럼 이제 원화로 지출되는 비용도 그 당시 환율에다가 이제 똑같이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이제 원화 지출 324억 원은 고정입니다.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오른다고 당장 직원들의 급여가 오르거나 각종 비용이 상승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달러의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 이에 맞춰서 계산을 해줘야 되지만, 이제 원화로 지출되는 비용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이제 월급을 주던 사람의 월급을 혹은 이제 부품값을 주던 비용을 달러의 가치가 바뀌었다고 이제 더 많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걸 이해했다면 이제 기대 이익은 이 배값인 1,800억 원에서 이 달러로 이제 지출되는 972억 원을 뺀 다음에 이제 원화로 지출되는 324억 원을 빼면 여기 이제 504억 원이 남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율은 이제 2배로 뛰었는데 이제 영업이익은 무려 이제 5배로 이제 상승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조선업이 달러만 강세가 된다고 해서 뭐 무조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단순 계산을 해보면 좀 이렇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 그 조선업과 관련된 기사를 보면 이제 이런 류의 기사가 이제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조선사들은 이제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이제 공격적으로 인력도 확충하고 이제 투자도 단행하면서 이제 중국발 슈퍼사이클 수혜를 온전히 누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기 침체로 인해서 국내 조선사, 특히 이제 중소형 조선사들은 이제 거의 전멸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이제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걸까요? 이제 그 점은 내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국내 조선사들이 이제 IMF 시기에 굳건했던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